가지고 노동은 아니고 그러면은 활동을 하는데 취미 활동. 활동이 뭐지? 이것도 여기도 활동 붙일 수 있고 놀이도 활동이잖아요. 거기도 뭐 활동 붙일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활동은 뭐 약간 홍익적인 면에서 그런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동, 활동, 그리고 이제 펼친다는 거 있잖아요. 또 펼침. 그러니까 노동과 활동과 펼침에서 이게 조금 다 다름이 있는데 활동과 펼침에 대해서는 또 이게 또 되게 유사하면서도 이게 뭐가 다르지? 어떤 다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잖아요, 그죠? 그럼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자연의 운행 법칙이 정확하게 3단계로 지금 운행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성장할 때는 뭐냐면 노동을 했었죠. 그죠? 노동 전에는 뭐 했으면 노예도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뭐 했냐면 목화솜 따면서 노예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뭐냐면 월급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재워주면 되고 그냥 밥만 먹여줘도 내가 일할 곳만 있으면 되는 거. 왜? 먹고 살기 힘들 때거든. 그럼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내가 노예로 활동하면서 내가 어떤 고용주 밑에서 열심히 그냥 어떻게 내 밥벌이만 하면 돼요. 이때는 공부도 아니야. 이때는 활동이라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남 밑에서 열심히 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 정확하게 노예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노동의 단계를 정확하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1단계에서는 노예와 노동이 동시에 다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좀 가졌어요. 노예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노예 운동도 하고 해방 운동도 하고 노동쟁이도 해가면서 노동 파업도 하고 엄청나게 2차 혁명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속에서 뭘 갖췄냐면 전부 다 그 역사의 희생 속에서 지식을 다 갖추게 됐어요. 그러면 지식을 다 갖추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부 다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지식을 다 갖췄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그냥 내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그냥 논밭에서 그냥 어떻게 감자 캐먹고 고구마하고 밭농사 좀 짓고 뜰에서 조금 이렇게 뭘 좀 재배해서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2단계가 정확하게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좀 하기 시작했죠. 장사가 뭐냐면 일단 활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1단계에서는 그렇게 성장했지만 2단계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성장 발전하면서 내가 장사하면서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사회 활동할 사람도 있었어요. 삼성의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이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 좀 이해될 거라고 정확하게 어떤 명분을 잡았는데 이것도 아무리 작은 이념이라도 30%짜리 이념을 정확하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데 이때 삼성만 성장했느냐? 아니죠. 현대도 LG도 다른 대기업들도 전부 다 싹을 다 틔우고 있었는 거라.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뭔가 이념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30%짜리 이념이 뭐냐면 내가 활동하는 것이 이 사회 활동하는 것이 이 사회와 이 국민들한테 조금씩 도움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활 도구도 좀 만들어주는 거라. 그러면은 내 명분 30%, 그 다음에 내가 활동하는 거 35% 플러스 돼가지고 그때는 큰 이념은 아니지만 이 사회에 조금씩 도움되게 왜 성장 발전할 때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건을 하나 만들고 어떤 기술도 어떤 문화도 어떤 문명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면서요. 이게 다 플러스 돼가지고 여기서 지식을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성장할 때는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냐면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유럽에서 전부 다 어떤 지식과 문화, 기술, 문명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성장하는데 수천 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전부 다 이게 지금 2013년도 후천 시대에 올 때까지는 이 성장 팽창하는 속도가요 엄청나게 급발전해가지고 단 20년, 30년 만에 어떻게 지식도 문화도 문명도 기술도 전부 다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꽃이 피운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은 한 20, 30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급팽창했던 거죠. 왜? 국제사회는 모든 지식과 기술 지식들이 다 들어왔거든. 요걸 다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냥 생산해서 그냥 이 나라와 이 사회 인프라와 사람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멈춘 거예요. 근데 2013년도 후천 시대가 정확하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왔냐면 이제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활동이라면 언제 나오냐면 이때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후천 시대. 그러면 내가
지식을 갖추고 성장 발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뭘 갖췄냐면 지식을 갖추고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재주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내 장기자랑도 해가면서 내 소질을 갖다 개발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재주 많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내가 장사에 이 좀 기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잘 이끌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어떤 경제적 힘을 가지는 경제적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러면 지식을 갖춘 사람, 재주를 갖춘 연예인들, 그 다음에 경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할 때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 활동을 언제부터 했냐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 벌써 사회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3년도 후천 시대에 되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뭔가 판을 펼쳐가지고 놀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조금씩 내가 되게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만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뭔가 대한민국이 아닌 국제사회에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펼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철학자, 어떤 교육자가 이런 거 갖다가 지혜를 갖다 털지 못해가지고 2000년도 왔는데도 옛날에 성장 발전하는 단계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똑같이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4년도 와가지고는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는 뭔가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에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국제사회에 나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후천 시대가 왔는데도 삼성도 전부 다 TV 잘 만들고 반도체 칩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좀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더 생산해가지고 과거에 살아갔던 시대에는 전부 다 성장 발전하고 팽창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는 30%짜리 이념 가지고 팽창할 게 아니고 70%짜리 이념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국제사회에서 뭔가 존경받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 전부 다 풀어줘야 되거든.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후진국들이 전부 다 기술이 없어가지고 문화 문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과 바로 교육이죠. 그러면 기술을 갖다 누가 갖췄냐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전부 다 되게 최고 좋은 기술부터 최고 밑에 3대 기술까지 전부 다 갖추고 성장했어요. 왜? 너희들이 나중에 후천 시대에 이 못 살은 나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발전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안배 속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갖추고 성장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에 성장 발전하는 거로 그냥 멈춰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멈추냐면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멈췄어요. 왜? 대한민국이 멈춘 게 이제 20년, 30년 됐으면은 국제사회는 언제부터 멈췄냐면 30년 전부터 벌써 되게 성장 발전이 멈춰가지고, 성장 발전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미래를 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홍인과 지도자들이 태어났던 거거든요. 왜? 후천 시대에 인류가 전부 다 정지 상태가 정확하게 오는데, 이 정지 상태를 갖다가 전부 다 깨가지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홍인과 지도자 말고 없거든요. 왜? 생각을 열 수 있고 지혜를 틀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리들이 전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희생한 이 지식이라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보내줬던 거죠. 왜? 이거 먹고 잘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구촌이 전부 다 성장이 발전이 멈출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당신들이 지혜를 틀어가지고 우리를 바로 저게 좀 이끌어 달라고 전부 다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차원기에 머물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전부 다 해탈해야 되거든. 내가 당신들이 태어날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지식을 갖다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전부 다 내가 육신 하나를 받아가지고 윤회를 해오면서 전부 다 어떻게 인간을 전부 다 희생을 하고 가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지식 하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하여튼 모든 지식, 문화, 문명들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저기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신들이 전부 다 윤회를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하든, 그죠? 아니면 내가 노점을 하든,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아니면 내가 철학자든 사상가든 교육자든 오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전부 다 내려왔는데, 그 신들이 전부 다 뭐 하러 왔냐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을 바탕에 마련하기 위해서 홍익인과 지도자들이 먹을 지식을 어떻게 굉장히 신뢰 있게 앞쪽에서 만드는 게 그네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인생을 살다갔느냐? 내 인생을 하나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 조상님도 전부 다 희생을 한 거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신들도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 지식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 인생을 살았던 거야.
내가 뭐 돈 벌어서 먹고 사든, 내가 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내가 소를 가지고 뭐 가축을 만들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든 간에 전부 다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회 활동 속에서 내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 지식 하나를 만들기 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전부 다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